남진이 처제 미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하며 결혼식장에 함께 들어가자고 제안하는 장면이 그려졌어요. 이 대화를 들은 상아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격렬했습니다. 그녀는 감정을 전혀 숨기지 못하고 격한 분노를 표출했는데 이는 그녀가 남진과 선주의 과거 관계에 대해 얼마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특히 상아가 남진에게 던진 재결합이라도 하고 싶냐라는 질문은 그녀의 내면에 자리 잡은 심각한 불안과 의심을 드러냅니다. 이는 단순한 질투심을 넘어 그녀가 남진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근본적인 불안정성을 보여주는 대사입니다. 남진이 이에 대해 비아냥거린거리라며 얼버무리는 태도는 그가 상아의 감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거나 혹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상아가 남진에게 앞으로 선주와는 대화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장면은 그녀의 통제욕과 소유욕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모습입니다. 이는 예고편에서 보았던 선주랑 말도 섞지 마라며 물건을 집어던지는 장면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상아의 감정이 폭발하는 모습은 그녀와 남진의 관계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매우 취약한 상태임을 암시합니다. 이 장면은 미주의 결혼식을 둘러싼 가족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남진과 상아, 그리고 선주와 소우 사이의 복잡한 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특히 상아의 극단적인 반응은 앞으로 그녀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에 대한 불안감을 고조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어요. 이번 장면에서는 진추아의 마지막 발버둥과 그로 인한 절망적인 순간이 그려졌습니다. 추아가 자신처럼 세련된 얼굴이 진정한 미인이라며 미주를 흉보는 모습은 그녀의 불안감과 열등감이 뒤섞인 복잡한 심리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는 단순한 외모 비교를 넘어 우상의 선택에 대한 부정과 자기 정당화의 시도로 볼 수 있어요. 추아가 정우상에게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제안하는 장면은 그녀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관계를 되살리려는 절실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우상의 미주와 함께 있으면 좋다는 단호한 대답은 그에게 미주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진정한 감정의 대상임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대사입니다. 정우상이 추아를 뒤로한 채 자리를 떠나는 모습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는 추아의 모습은 이 삼각관계의 결말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특히 추아가 상처받은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그녀의 감정이 얼마나 깊고 진실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녀가 느끼는 상실감과 절망의 깊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어요. 이 장면은 단순한 삼각관계의 해소를 넘어 추아라는 인물의 내면적 취약성과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질투나 승부욕을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상실에 대한 반응으로 이는 앞으로 그녀가 어떤 방향으로 캐릭터 변화를 겪게 될지에 대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 장면은 미주와 우상의 관계가 외부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견고함을 증명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상의 단호한 태도는 그가 미주와의 결혼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앞으로의 스토리에서 이 커플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할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합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선주와 미주 사이의 자매 갈등이 표면화되는 중요한 순간이 그려졌습니다. 선주가 미주에게 결혼식에 남진을 초대했는지 직접적으로 묻자 미주의 당황한 반응과 함께 진실이 드러나는 상황이 포착됐어요. 미주가 어색하게 그렇다고 인정하는 모습에서는 그녀가 이 결정에 대해 언니에게 미리 상의하지 않았다는 죄책감과 불안감이 느껴집니다. 선주의 결혼을 위해 남의 이혼에 소금을 뿌린다는 비판은 단순한 불만을 넘어 깊은 상처와 배신감을 담고 있습니다. 소금을 뿌린다는 표현은 이미 아픈 상처에 더 고통을 가한다는 의미로 선주가 동생의 행동을 자신의 아픔을 이용하거나 더 악화시키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갈등은 단순히 결혼식 초대 문제를 넘어 자매 간의 더 깊은 이해와 존중의 문제를 드러냅니다. 선주 입장에서는 이혼이라는 아픈 경험을 겪은 후 새로운 관계, 소우와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미주의 결혼식 준비가 자신의 복잡한 감정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장면은 또한 선주가 언니로서의 역할과 개인으로서의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동생의 결혼을 축하하고 지지하고 싶지만
동시에 자신의 감정과 상황을 존중받고 싶어하는 복잡한 심리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 그리고 미주의 결혼식을 둘러싼 가족 관계가 어떻게 재구성될지가 드라마의 중요한 전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선주가 최종적으로 미주의 결혼식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그리고 남진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가 향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상아와 선주 사이의 직접적인 대면이 그려졌습니다. 상아가 선주에게 전 팀장을 아직도 잡고 싶냐고 직설적으로 묻는 모습은 그녀의 불안감과 경쟁심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 질문에는 소우에 대한 상아의 감정과 소유욕이 그대로 드러나며 동시에 선주를 경쟁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선주의 반응은 상아의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아니다 라고 답하며 더 나아가 이번 생에서 남자는 지긋지긋하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대답은 표면적으로는 소우에 대한 관심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진과의 이혼 경험으로 인한 상처와 남성 관계에 대한 경계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선주의 이런 반응은 상아를 일시적으로 안심시킬 수 있지만 실제 선주와 소우의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완전한 진실이라기보다는 상아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한 방어적 반응으로 볼 수도 있어요. 지긋지긋하다는 표현은 과거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음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소우와 함께 보내는 시간을 통해 그녀의 마음이 서서히 변화하고 있음을 관객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두 여성 사이의 복잡한 역학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남성을 두고 경쟁하는 구도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각자의 내면적 상처와 불안, 그리고 새로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특히 선주의 단호한 태도는 그녀가 더 이상 과거의 관계나 감정에 얽매이지 않으려는 의지를 보여주며 이는 그녀의 캐릭터 성장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앞으로 이 두 여성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리고 그들과 소우의 삼각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드라마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심순애가 소우를 직접 찾아와 대화하는 중요한 순간이 그려졌습니다. 심순애가 수많은 집들 중에서 하필 피선주의 집에 사는 것이 우연이냐고 의심하는 질문은 소우의 선택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의도적인 것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이는 소우가 선주에게 이미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나 최소한 그녀를 알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새로운 서사적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소우는 이에 대해 우연이라고 담담하게 답하지만 순애가 이를 쉽게 믿지 않는 모습에서는 가족 내에 이미 소우의 선택에 대한 의심과 불안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순애가 선주를 내쫓거나 집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녀가 소우와 선주의 관계 발전을 우려하고 있으며 상아와의 관계 회복을 바라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소우가 이러지 말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모습은 그가 더 이상 가족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는 소우 캐릭터의 내적 성장과 자기 결정권에 대한 확립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순애가 한숨을 쉬며 그저 상아와 잘 사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말하는 부분은 그녀의 복잡한 감정을 잘 드러냅니다. 이는 단순한 고집이나 간섭이 아닌 자식의 행복과 안정적인 가정을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의 행복에 대한 정의가 소우 자신의 선택과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소우와 선주의 관계가 단순한 개인 간의 문제를 넘어 가족의 기대와 사회적 압력 속에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심순애라는 인물이 등장함으로써 앞서 권함이 찾던 심순애가 바로 이 인물임을 암시하며 이는 소우의 가족과 선주의 가족 사이에 어떤 연결점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앞으로 소우가 자신의 감정과 가족의 기대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심순애와 권함의 관계가 어떻게 드러날지 드라마의 중요한 전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장면에서는 진추와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감정적인 순간과 미주의 임신이라는 충격적인 반전이 그려졌습니다. 추아가 오해란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모습은 그녀가 우상과의 관계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상 오빠는 뭐에 홀려 그렇다 쳐도 어머니는 어른인데 어떻게 그 결혼을 허락할 수 있냐는 발언은 추아가 우상의 선택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것이 어떤 착각이나 혼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여기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 장면에서 가장 충격적인 요소는 미주의 임신 소식입니다. 이는 미주와 우상의 결혼이 단순한 사랑의 결실이 아닌 예상치 못한 임신으로 인한 것일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반전은 미주가 남진에게 결혼식에서 선주와 부부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한 이유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며 그녀의 급작스러운 결혼 결정에 대한 의문을 일부 해소해줍니다. 추아가 미주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 하는 행동은 그녀의 절박함을 보여주지만 미주의 강경한 반응은 상황의 심각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또 한 번 전화하면 신고할 거야 라는 미주의 경고는 단순한 위협이 아닌 그녀가 자신의 상황과 비밀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필사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장면은 미주와 우상의 결혼이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른 복잡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며 이것이 앞으로 가족 관계와 미주의 캐릭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선주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미주의 결혼에 대한 그녀의 태도와 지원이 어떻게 변화할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임신이라는 요소는 드라마의 새로운 감정적, 도덕적 차원을 더하며 단순한 삼각관계의 갈등을 넘어 가족의 미래와 책임에 관한 더 깊은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이는 각 인물의 진정한 성격과 가치관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번 장면은 상하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진심이 드러나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줍니다. 심순애의 설득으로 소우를 만나러 온 상하는 처음에는 테리가 보고 싶어서 왔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댑니다. 이 말은 그녀가 아직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기 어려워하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상하의 담담한 얼굴 뒤에는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었고 이는 결국 당신과 이혼하고 싶지 않다는 고백으로 폭발합니다. 이 고백은 여러 층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는 상하가 여전히 소우에 대한 감정을 완전히 정리하지 못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남진과의 관계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소우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녀의 캐릭터가 단순한 악역이 아닌 복잡한 감정을 가진 입체적인 인물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심순애의 설득이 상하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은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중요성과 압력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심순애가 상하와 소우의 재결합을 원하는 이유는 단순한 고집이 아닌 전통적인 가족 가치와 안정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하의 이런 고백은 소우와 선주의 발전하는 관계에 새로운 장애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소우가 앞서 선주에 대한 감정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장면은 결국 사랑, 이혼, 재결합, 그리고 가족이라는 테마를 통해 현대 한국 사회에서의 관계의 복잡성과 선택의 어려움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상하의 고백이 앞으로의 스토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이것이 소우와 선주, 나아가 남진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고편에서 추아가 울먹이며 우상과 미주의 결혼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에 심순애가 너희는 그 집 딸들에게 모두 남자를 빼앗기냐 곡구짖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한 복선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대화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그 집 딸들이라는 표현과 모두 남자를 빼앗기냐는 복수형 표현입니다. 이는 단순히 미주와 우상의 관계만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음을 강하게 암시합니다. 즉, 심순애의 가족, 아마도 소우나 다른 가족 구성원, 과 선주의 가족 사이에 이미 어떤 얽힌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 장면은 앞서 등장한 거남이 심순애를 찾던 장면과도 연결될 수 있으며 두 가족 사이에 더 깊은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한 심순애가 추아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모습은 그녀가 단순히 소우와 상하의 재결합만 바라는 것이 아닌 선주의 가족에 대한 어떤 감정이나 앙금이 있을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피진주가 선주에게 부탁을 하려는 장면과 선주가 남편이라고 놀라워하는 모습은 또 다른 흥미로운 전개를 예고합니다. 이 장면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1. 피진주도 결혼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선주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선주가 남편이라고 놀라는 것을 보면 진주가 갑작스럽게 결혼 소식을 전했거나 예상치 못한 상대와의 결혼을 언급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진주가 미주의 결혼식에서
선주와 남진이 부부 행세를 하는 것과 관련해 무언가를 부탁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도 함께 그 자리에 참석하거나 특정 역할을 맡아달라는 요청일 수 있습니다. 3. 가장 복잡한 가능성은 진주가 과거 심순에 가족과 연관된 어떤 비밀을 알고 있거나 거남이라는 인물과 관련해 무언가를 알고 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장면을 종합해보면 드라마는 단순한 현재의 관계 갈등을 넘어 두 가족 사이의 과거 연결고리와 비밀을 서서히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심순애의 대사는 소우와 선주의 관계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을 더욱 강화하며 이는 앞으로의 스토리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에피소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전개가 예상됩니다. 1. 심순애와 선주 가족, 특히 한마는 사이의 과거 관계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 미주의 임신 사실이 가족들에게 알려지면서 결혼식 준비에 더 큰 변수로 작용할 것. 3. 상하의 이혼 거부와 소우의 선주에 대한 감정 사이에서 소우의 갈등이 심화될 것. 4. 피진주의 신비로운 부탁이 새로운 인물이나 관계의 등장을 예고할 가능성이 높음. 이 모든 전개는 드라마의 핵심 테마인 이혼 후 자립, 새로운 사랑, 가족 간의 갈등을 더욱 깊이 있게 탐구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